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시와 김포시가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전제로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처리 계획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올해 김포시 시정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지자 김포시가 입장과 계획 일부를 내비쳤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시와 서울시 합의로 수면 위에 오른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 정확한 처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장 급한 일은 아니라는 게 김포시 설명입니다. 차량 기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개발 못하잖아요. 그러니 차량 기지가 이전할 때 언제 합니까? 차량 기지는 노선이 다 돼야 이전합니다. 이전이나 폐업 여부도 미정이지만 결국 김포로 옮긴다면 피해가 가장 덜한 위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곽 쪽에 그리고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지역을 찾아서 저희가 조성할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약간의 피해가 있다 해도 주민들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피해들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것은 뭐냐? 이 운반하는 트럭이나 차량들이 도심을 지나가거나 주택가를 지나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엔 사실과는 다를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고 6만 3천 평은 건폐장이 시설이 들어와 있는 전체 부지를 말하기 때문에 6만 3천 평이 아니라 6천 평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별로 환경시설, 피해시설이 아니에요. 이제 차단 다 된단 말이에요. 뚜껑 덮어버리면 그냥 공장입니다. 창고 공장. 그럼에도 주민 합의가 필요했던 사안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적 판단을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건폐장에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차는 처리 문제가 이것이 주민들의 100% 주민투표를 통해야 된다는 사업을 보지는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되게 피해를 줄 것이니까 주민들이 되게 신경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김포시는 이 자리에서 건폐장 처리 문제가 5호선 연장을 늦추는 원인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건폐장과 관련된 방향이나 내용은 서울시와 추가 논의를 거쳐 나오는 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민선 8기 부천시 2년차를 맞아 새로운 시정 목표가 지난주 공개된 가운데 공간복지를 앞세운 새로운 도시계획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부천형 공간복지 과연 어떤 그림이고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공간과 경제, 부천의 대전환. 부천시가 올해 시정계획으로 내세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서 경제보다 앞선 과제로 이른바 공간복지를 언급했습니다. 빅데이터를 비롯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생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등 공간 혁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존 공업지역의 현대화는 물론 동네 15분 생활권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각각 추진하던 도시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목표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지하화하고 공업지역을 재정비하는 한편 신흥 원종동 일대 도시재생을 비롯해 송내 지역에는 주거와 일터가 어우러지는 직주연계 자족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춘희 지식산업센터, 종합운동장역 개발부터 대장신도시, 영상문화단지까지 이어지는 3대 거점 트라이앵글 산업벨트를 활용한 부천 신성장 동력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이달 안에 용역 발주 계획에 착수해 늦어도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사업 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기 중동 신도시의 재건축, 원도심의 재개발, 3기 대장 신도시의 프로젝트가 제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 중장기 도시 계획으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핵심은 단연 1기 중동 신도시 재정비 계획입니다. 1기 중동 신도시 재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지원팀을 신설하여서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원도심 환경 개선과 활성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춘희 허브렉스의 연구개발센터와 부천 혁신파크 내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미 심곡본동, 고강동 등 일대를 중심으로는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도시 활력을 되찾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천 혁신파크 등 도시재생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해서 성공적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는 2026년까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14곳을 추가로 조성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극복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계양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지하철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박촌역과 계양역을 각각 연결해 환승 수요 분산은 물론 서울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송유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 노선 계획이 없는 계양 테크노밸리. 현재 계양 신도시에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SBRT, 즉 슈퍼 간선급행 버스 체계 노선이 제시된 상황입니다. 해당 노선은 김포공항에서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 부천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3기 신도시의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계양구는 국내 BRT 사업이 광역버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지하철이라는 것. 이 버스 노선 갖고는 수송의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9호선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제대로 된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고요. 앞서 계양구는 지난해 10월 박촌역과 계양 테크노밸리 간 철도 연결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또 대장 홍대선을 계양 홍대선으로 검토하는 1구간과 김포공항을 경유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박촌역까지 연결하는 2구간을 각각 검토 중입니다. 1구간은 대장 홍대선의 노선을 계양 테크노밸리와 박촌역까지 연결해 계양에서 서울 강서 지역, 홍대 상권까지 연결해 접속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구간은 현재 계획된 SBRT 노선을 서울 지하철 9호선 박촌역 연결 방안으로 변경해 계양 테크노밸리 완공에 따른 유동성 증가에 대비하고 3기 신도시와 박촌역 인근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 계양에 기지장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 5km를 연결을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요인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국토부나 LH에 요구를 해서 꼭 이 지하철이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인천의 그 지하철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꼭 하겠다, 이렇게 봐요. 계양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개의 철도 노선을 연결하려는 계양구. 지하철 연결을 통해 인천 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은 물론 계양역 환승 수요도 분산돼 쾌적한 출퇴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에 연령과 금액 등 큰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부평구에서는 이번에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허정미 부평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정미 구의원입니다. 네, 부평구에서 좀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어떤 취지를 가지고 발의 통과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경제 환경 가운데 현재 부평구의 혼인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접수한 혼인신고 건수가 2018년도에 2,725건이었고 5년 뒤인 작년 2022년은 1,446건으로 5년간의 혼인 접수 건수를 보면 약 50%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지인의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의 노편벽을 넘지 못해서 부평구에 정착을 못하고 부평구보다 집값이 저렴한 타구로 정착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혼인의 감소는 곧 출생률과 직결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부평구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부평구의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평구의 여러 신혼부부들이 이 조례의 상세한 내용을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조례의 정확한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주거 지원 필요 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요즘에 결혼 정년기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 이 조례는 먼저 대상의 기준을 나이로 하지 않고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을 규정했다는 내용이고요. 둘째로 대상 부부는 대출이자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을 조건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어야 하며 전월세 자금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대상 주택은 부평구 소재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원은 7년간 최대 7회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7년 동안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한 신혼부부가 3억 원의 전세 자금 대출을 실시했다면 2029년까지 최대 7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중 지원을 막고 실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짜여진 틀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건 부합으로 인해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책을 받지 못하는 실제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이 정확한 조례의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해당 조례가 앞으로 부평구 구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도움을 주게 될까요? 우리 구의 조례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임차 보증금과 부부 합산 소득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인데요.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거지원 대책의 미비로 인해서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지자체는 더 큰 부평으로 나아가고자 구민의 눈높이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든든한 후원자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또한 부평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정주 여건을 보장하고 인접 지역에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따뜻한 든든한 부평구를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 기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정미 부평구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 명절 기간 고객 편의를 위해 인천 지역 지하철이 심야 연장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설 명절 당일인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심야 임시 열차를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종착역 기준 23일 오전 2시까지 인천 1호선은 2회, 인천 2호선은 4회, 서울 7호선은 8회 연장 운행합니다. 또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승강 설비와 승차권 발매 설비 등 고객 편의 시설과 전동차와 역사 주요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됩니다. 부평구가 지난 12일 부평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부평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등 지역 특성 분석과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 추진 과제와 대책, 로드맵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부평구의 추진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